자, 이웃하지 않을 때 있으면 그때 우리 이웃할 때 했지. 두 명이 이웃할 때 그 두 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순열을 한 다음에 두 명이면 곱하기 세 명이 이웃하면 뭐라 했어? 3 팩토리얼 때려서 3, 2, 1 총 6가지 경우가 있다. 3명이 배열되는 경우. 그래서 곱한다고 했다. 그지? 오늘은 이웃하지 않을 때 있으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n개 중에서 r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그래 여기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웃해도 되는 것을 일렬로 나열한대. 그럼 이거야. 서로 다른 너희들 친구가 5명 있는데 A라는 친구가 있고 B가 있잖아. A, B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얘 총 2명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줄 거와 이웃해도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A, B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야. 몇 명이야? 3명이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 n-l 팩토리얼이면 전체 몇 명이었어? 친구가 5명이었지. 그 다음에 r개가 이웃하면 안 됐다고 했잖아. r면 아까 a, b 2명이었지. 그래서 2가 되는 거. 즉 3팩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c, d, e라고 친구를 1, 2, 3 나머지 친구들을 뭐라고 할까? 1, 2, 3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2번의 개념은 이거야. 이념은 자 1, 2, 3을 배열을 했어. 일단 배열을 했어. 임의로 한번 하나 배열을 한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웃해도 되는 것의 사이사이와 양끝 해봐. 그럼 여기 첫 번째 사이사이는 얘야. 여기가 사이야. 사이. 그리고 양끝은 여기가 양끝이 됩니다. 이게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 자, 1, 2, 3을 일단 배열해 놓고 나머지 지금 A, B 나왔죠. A, B를 요 사이에 배열하는 순열을 구한 거야. 자, A, B를 이 사이와 양끝 배열하는 순열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돼? 자리가 하나, 둘, 셋, 총 몇 자리? 4자리에서 AB는 2명이죠. 2자리를 선택한. 그리고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이지. 결국 순열이란 소리야. 이게 조금 그럴 것이기 한데 결국 순열이란 소리야. 자, 하나 케이스 한번 해볼까? 여기에 A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 또 다른 케이스는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어디로?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되면 AB가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떨어지겠어. AB가 한 군데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요렇게 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여기 4자리 빈자리에다가 AB가 가면 되는 거야. 4자리에서 4자리 빈 곳에 AB가 가면 된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뭐야? 4개 중에 전체 4개 중에 4P 몇 개가 선택되면 돼? 2개 선택이 돼. 요런 느낌으로 푸시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공식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확인해 보자. n-r 여기 안 보이는 거. 요거잖아. 자, 방금 했던 거 방금 사례를 이제 답으로 내볼까? 똑같이 나온지 보자. n이 5였지. 그지? 몇 명이었지? r이 몇 명이었지? 이웃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 AB였지. 2명. 그래서 플러스 1이었지. P에 이웃하면 안 되는 학생 친구 2명.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4P. 똑같잖아. 공식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너레이션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빈자리를 AB가 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응용합니다. 한 번에 응용이 돼야 돼. 16번 해볼까 이제. 프렌드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 일렬로는 6개 맞죠 문자. 모음끼리 서로 이웃하지만 하면 안 돼. 여기까지가 끝나면 돼. 나열하죠. 순열이란 소리야. 나중에 조합을 배우면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구분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순열이구나라는 것, 이게 순열이구나를 자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돼. 자, 그러면 모음이 아까 네가 친구 AB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자, AB 친구가 몇 명 있는지 볼까? I 한 명 있고 E 한 명 있네. 2명이다, 그죠? 자, 아까 공식대로 해보자. 뭐부터 한다? 저 2개 빼고 나머지 순열이죠. 4P4 즉 4팩토리얼 배열한다고 했죠.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2번은 뭐라고 했어? 저 i하고 e가 저 네 문자 4팩토리얼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는 네 문자를 F, R, N, D라고 한 가지 경우를 배열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I와 E가 5자리에서 선택이 돼서 5자리에서 2개가 선택이 돼서 가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I하고 E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다. 한마디로 5개 중에 5P 5자리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한다. 자, 계산을 해야 되나? 요거는 요렇게 4팩은 뭐죠? 4팩은 4 곱하기 결론은 얘하고 거의 법칙이죠. 합시다. 5P는 뭐야? 쉽게 하라고 했지. 5 곱하기 파란색으로 같은 색깔. 5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이 2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
위에서 2개 곱한다고 했지. 잊지 말고. 그럼 엄청 쉽다. 원래 식은 뭐라고 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5팩에다가 뭘 나눠야 돼? 5 빼기 2팩이라고 했지. 5 빼기 2팩 외워야 돼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이죠. 그래서 약분이 돼서 5 곱하기 4가 된다 했지.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저거 한 번 더 적어야 돼. 저렇게.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뭐야? 자, 1번을 배열하고 그 다음 그 사이에 2번을 배열하는 거니까 하고 하는 거지. 하고. 그러면 곱이 뭐지? 엔드잖아. 하거나 하면은 합이지만 하고니까 뭐야? 오브의 법칙. 그래서 최종식은 어떻게 되겠어? 4팩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됩니다. 4팩 24고 5 곱하기 4는 50이죠. 그래서 480까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똑같이 생각해보자. 방금 했던 걸 머릿속에 새기고 똑같이 보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잠깐만, 교대로? 교대로는 뭐 어떻게 하는 소리야? 자, 요거는 조금 다르다. 왜 다른지 설명해 줄게. 선생님,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하면 선생님 남학생 먼저 세우고요.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 3명 세우는 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남학생을 삼각형이라고 하고 여학생을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남학생 3명을 먼저 세웠어요. 이렇게. 물론 삼각형은 다 달라. 삼각형 1, 2, 3이라고 숫자까지 넣읍시다. 서로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뭐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치? 사람 하면 기본적으로 다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자리가 어디 있는지 보자. 여기. 아, 4자리가 있어. 저 문제는 뭐냐? 교대로 세운다 있어. 교대로 세운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혹은 여자, 남자. 분명한 거는 같은 성이 같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래도 안 되고 여자, 남자 이래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생각해봐. 여자 여학생이 3명이죠. 3명인데 자리는 지금 몇 개야? 몇 자리가? 4자리죠. 4자리에서 4자리에 3명 세운다? 문제가 생겨. 자, 해보자. 요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여학생 A, B, C.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되노? 남학생이 어떻게 되냐? 이웃하게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러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웃하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지금 이걸 쓰면 안 되잖아. 4P, 뭘 쓰면 안 된다? 결국은 4P3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돼, 이게. 알겠어?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경우를 나눈 거야. 안 되겠다. 경우를 나누자. 잘 봐라. 경우를 나누자. 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끝에 자리가 없거나 앞에 자리가 없거나. 그러면 지그재그로 오잖아. 왜 그러냐면 3P3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야? 4자리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얘가 3자리가 되면 돼. 오케이야. 그러면 3P3이 지그재그로 오잖아. 맞죠? 아, 그래서 맨 앞에가 없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맨 앞에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삼각형인데 자리가 어디 온다? 여기는 오지 않고 여기 오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클래스 어떻게 돼? 여자는 3팩이지. 남학생 뭐야? 3자리 중에 3P3이잖아. 그지? 얘도 3팩이야. 그지? 그래서 3팩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돼. 뭐 때문에? 4P3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그 4P3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선생님,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 선생님, 한 가지 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오고 여기 안 올 수도 있겠네요. 맞죠? 그래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안 오는 거야. 요렇게 나오지. 그래도 지그재그로 쓸 수 있겠네요. 여기 맨 앞에 남자 여자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2개에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이게 답입니다. 경우를 나눈 거야. 그래서 경우를 나눈 거야. 세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중간의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중간 자리 비우면 남학생이 붙게 되잖아. 이웃하게 되니까 중간 자리 빼고 맨 끝을 앞에를 없애고 혹은 뒤를 없애야 돼. 그래, 그게 두 가지 똑같잖아. 근데 3팩 경우수는 똑같거든. 그래서 그걸 곱하기 2 해주는 거야. 알겠니? 합의 법칙이죠. 보의 법칙은 아닙니다. 곱하기 2 말하는 거야. 70이겠네요. 그러냐? 자, 그 다음 18번 축구선수 2명, 야구선수 2명, 농구선수 3명이다. 이제 세 그룹이 나왔다. 그룹이 3개다. 그지? 야구 이렇게 세 그룹이다. 얘를 일렬로 세우지. 축구선수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체크하고, 야구선수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근데 농구선수도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축구선수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야구선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첫 번째 단계는 축구 선수를 서로 이웃하게 하는 경우 뽑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차근차근 하면 되지. 그래서 1번부터. 축구 선수가 이웃하면 누가 남노? 농구 선수가 남죠. 그래서 농구 선수 3명과 축구 선수 2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뭐야? 축구 2명을 묶죠. 하나로 묶습니다. 배웠지? 그리고 안에서 배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돼? 총 농구 셋, 축구 하나. 그래서 4팩이 되지. 그런데
축구 선수 2명 배열하는 방법 곱하기 2팩이잖아. 그지? 여기서 2팩.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야구 선수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한대. 자, 그러면 야구 선수 빼고 총 몇 명이야? 5명이지. 축구 2 더하기 농구 3이잖아. 사이에 야구 2 배치인 거야. 우리 했던 거 하면 되겠다. 그죠? 5개, 아니지. 요렇게 하면 안 되지. 축구를 한 개로 봐야지, 한 개. 축구 사이에 야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축구가 떨어지지. 그래, 축구는 묶음. 하나로 묶어야 돼. 그런 다음에 야구 2를 배치해야 돼. 그러면 몇 개 자리인가 보자. 아까 했던 거 복수합니다. 한 자리 축 2, 농 1, 농 2, 농 3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야 1, 야 2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번 식은 어떻게 돼? 결국은 5P 서로 다른 5개 자리에 몇 개 선택한다? 2개. 그리고 선택해서 배열한다. 5P 2 이렇게 나옵니다. 2개 곱의 법칙 따라서 4팩 2 곱하기 5P는 5 곱하기 4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돼요. 차근차근 조건 해서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곱의 법칙 1번 1과 2의 곱의 법칙이야. 그래서 경우의 순열이나 뭐 조합이나 경우의 수가 가장 기초가 된다. 경우의 수를 이해를 못하면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해를 못하면 절대 못. 다음 19번 일렬로 놓여있는 9개의 똑같은 접시. 9개의 똑같은 접시란 것은 얘 자리, 얘가 똑같다 이런 느낌이야. 그냥 자리란 뜻. 자리는 다를 수 없잖아.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 A와 B 사람은 다른데 자리는 모양은 똑같거든. 그래서 요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는 구분이 없다. 이 말은 서로 다르지 않다. 자리는 서로 다르지 않아. 똑같은 자리잖아. 근데 위치는 다를 수 있지. 서로 다른 종류의 빵. 봐봐. 왜 쌤이 이걸 강조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딱 나왔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와. 종류의 빵 4개. 딱 중요한 거야. 접시가 똑같은 게 9개 있고 빵 4개를 올려놔야 돼. 어느 2개의 빵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올려놔. 자, 응용이야, 그지? 접시가 9개고 빵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 자, 아까 했던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접시가 9개잖아. 자리라고 했지. 근데 빵이 4개 가야 돼. 빵이 하나,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빵을 그냥 놔버려. 이렇게 빵 좋아하잖아, 그지? 맛있지? 빵 4개 접시가 그냥 놔버려. 그리고 얘를 배열하면 되지. 얘를 섞으면 되지. 맞잖아. 어차피 빵 접시는 옮겨도 돼. 왜? 내 말했잖아. 빵은 접시가 똑같다고. 접시는 똑같다. 이 접시를 요로 접시를 옮겨도 이동도 오케이. 왜? 접시는 뭐야? 같다. 모두 같으니까. 요렇게 아이디어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죠. 서로 어느 2개의 빵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접시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네. 접시 사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접시 5개지. 그러면 양끝하고 어떻게 돼? 양끝 접시 4개 넣으면 되잖아. 그냥 빵 든 접시, 빵 접시를 4개를 넣으면 되잖아. 어디 사이에다가 1, 2, 3, 4, 5의 접시니까 빈자리는 어디야? 하나. 그럼 요거를 요렇게 다시 그려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접시, 빈 접시죠. 여기에다가 빵 접시 4개를 사이사이 넣는 거야. 그럼 몇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5, 6이지. 6개에서 몇 개? 4개 선택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6P 4가 됩니다. 끝이야. 이게 답이야, 답. 생각하는 게 그지?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쉽습니다. 적어줄까? 빵 접시. 알겠죠? 요 빵 접시 잘 생각해라. 그 힌트가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접시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이 힌트가 진짜 중요해. 여기서 아이디어를 접시에 빵 올려가지고 그냥 빵 든 접시로 돌리는 거죠. 그 다음 유형 5번. 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순열수. 제한 조건이 있다네. 확인하면 돼.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순열수는 특정한 자리를 고정시키고 그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한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 이게 2번이 아까 빵 아이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려고. 그지? 나머지 사람들 고정시켜 놓고 그 사이사이를 공간이라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몇몇을 배열하는 순열을 때린다 이렇게 했죠. 자, 이제 그래서 점점 이제 조금 응용이 될 거야.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잘 돼. 항상 개념을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자, 은혜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달리기 시합을 한대. 6명이 서로 1등, 2등 막 다툴 수도 있고 3, 5등 다툴 수도 있고 그 말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결승골이잖아. 표현이 다른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다 다른 거야. 3, 4, 5, 6 이렇게 해서 여기서 1, 2, 3, 4, 5, 6등이겠지. 그러면 학생들은 서로 다르잖아. 학생들을 그래서 여기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된 거예요. 교장 선생님 앞에 사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은혜가 4등을 해야 된대. 자, 여기 포인트야. 은혜가 4등. 그럼 여기에 4등 있지? 요 4등 자리가 어떻게 돼? 4등 자리가 은혜로 고정이 되는 거야. 고정.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 뭐야? 5자리. 하나, 둘, 셋, 넷, 5자리지. 5자리 분열 때리면 5P5. 5팩 정답입니다. 끝입니다. 끝. 이해만 잘하면 금방 풉니다. 외우면 안 돼.
외우면은 엄청 헷갈려나.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엄청 헷갈려. 다음 21번 딜라이트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데 양 끝에 자음이 온대. 너무 쉽지 않냐? 체크하고 양 끝에 자음이 온대. 그런데 자음이 만약에 2개면 곱하기 2하면 돼. 자음이 만약에 D, A하고 C다. 그러면 앞에 A 오고 뒤에 C 오고 앞에 C 오고 A 이렇게 되면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자음이 몇 개인지 봐야 돼. 자음의 개수. D 하나, L 하나, C 하나, H도 자음이고 T도 자음이잖아. 무슨 자음이 5개인데? 5개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7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여기 자음 1, 여기 자음 2아이가. 그러면 자음을 2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얘를 생각을 안 하고 여기는 고려를 안 하고 자음 1, 자음 2만 봐봐. 이것만 꼬려보면 자음 5개 중에 2개 배열하는 거 똑같지. 알겠어?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뭐야? 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나머지 5명 중에 자음 2개 선택됐잖아. 그럼 나머지는 5개잖아. 5개 중에 5개 그냥 배열하면 되지. OPO. 즉 오펙 이렇게 딱 되겠지. 그리고 2개 뭐야? 2개 곱의 법칙. 뭐라고? 곱의 법칙. 중요하다 했다. 곱의 법칙인지 합의 법칙인지. 합의 법칙이면 더해야 되고 곱의 법칙이면 곱해야 돼. 따라서 OP는 5 곱하기 4죠. OPO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정답입니다. 중3하고 좀 다른 게 있지. 순열이라는 개념을 계속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중3 때는 그러지 않지. 경우의 수만 구하잖아. 다음 22번.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는 양 끝에 세우지 않는 경우의 수. 여자를 양 끝에 여자는 양 끝에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양 끝에 뭐 세우면 됩니까? 남자 세우면 되죠. 총 몇 명이야? 6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남 1, 남 2잖아. 그럼 배열 뭐야? 남자 4명이니까 4P 2 뽑지. 그 다음에 4개. 4개 뭐야? 나머지잖아. 6명이지. 근데 2명 뽑았잖아. 남자. 그래 몇 명 나와? 4명 남지. 4명을 배열하는 수 넣으면 되겠죠. 4명을 배열하는 수는 뭡니까? 4팩이죠. 4P 4. 4팩. 2개 곱하죠. 4 곱하기 3 곱하기 4팩. 자, 다음 23번. 자, 여기서부터 또 헷갈린 게 많이 나온다.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막 그냥 풀면 안 돼. 23번.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5명입니다. 번호가 5개 적혔죠. 막 얘가 움직일 수는 없다, 그죠? 번호가 다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아야 된대. 그럼 홀수 체크하면 되죠. 홀수 몇 개야? 3개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홀수에 적지 않는 경우. 이거 먼저 하면 되겠네. 1번. 아버지, 어머니 2명이지. 그지? 이렇게 올 수 있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3개 중에 2개 선택. 홀수 자리 3개 중에 2개 선택. 3P2. 2개 선택됐지. 그럼 나머지 개수 뭐야? 땡땡땡 3가지지. 3가지지. 3명 중에 몇 명의 남은 수. 할머니, 아들, 딸이죠. 3명이죠. 저는 3팩이네. 2개 곱의 법칙이지. 끝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된다. 유심히 들어야 돼. 뭐를 기준으로, 뭐를 3으로 하는지를 유심히 봐야 돼. 나중에 혼자 풀면 모른다. 홀수 3개를 3으로 봤다, 그지? 유심히 봐야 돼. 다음 24번. 남학생이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운대. 끊고. 같은 성별의 학생을 양 끝에 세우는 경우. 양 끝에 세우네. 이런 게 바로, 봐봐. 합의 법칙을 써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같은 성별이니까 양 끝에 남1, 남2 이렇게 세우는 경우. 2번 여1, 여2 이렇게 세우는 경우지. 그래서 2개의 뭐야? 합의 법칙. 왜냐? OR이니까. 이거나 남이거나 여여잖아. 이거나. 그래서 얘는 더해야 돼. 하고 나서 합의 법칙이 마지막에 딱 끝내주는 거야. 자, 아까 했죠? 남부터 배치해야 되지. 남자부터 배치하면 남자 총 몇 명 중에 3명 중에 앞뒤로 2명 배열하는 거고 2명 뺐으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서야 되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5명이잖아. 5팩이겠지. 여자는 총 몇 명이야? 여자는 4명이네. 그러면 4명 여자 학생 4명 중에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 4P2에다가 5팩은 똑같겠지. 남는 학생들은 똑같으니까. 2자리 놓고 2자리 똑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얘 더하면 됩니다.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산수는 네가 하세요. 산수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다음 25번. 타임제는 5개 문자를 일렬로 나누는데 T와 S 사이에 I만 오도록 배열한 경우래. 아니 봐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T와 S 사이에 I만 여기 있지. I만 여기 별표. 이거 잘 읽어야 돼. 그러면 TIS or SIT란 소리. 이 소리야. I만 왔잖아. 그럼 얘 한 묶음 하면 되지. 한 묶음. 하나로 보면 되죠. TSI. 그럼 TSI 끊고. 그러면 총 몇 개야? 3개밖에 안 되잖아. ME 한 묶음. TSI 하나. 그러면 3팩이죠. 맞죠? 이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개잖아. OR이지. 더하기 3팩. 이건 즉 2 곱하기 3팩. 요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합의 법칙이다. 뭐다? T가 앞에 올 때, S가 앞에 올 때. 그래서 곱하기인 거야. 같은 게 2개라서 곱하기인 거야. 선생님 곱하니까 이 고의 법칙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다음 26번.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모음만 나오도록.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뭐를 하냐면 자 여기 줄 거야 돼. CT 사이에 두 개의 모음 이걸 한 묶음으로 봐야 돼. 한 묶음으로 봐야 돼. 이 말은 C하고 T가 있지. 그 다음에 두 개가 온다 이거. 두 개의 몸이 하나, 두 개, 자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요 경우부터 해야 돼. 요 경우는 파란 거 두 개 오는 경우가 있지. 모음에 두 개 모음이니까 모음 개수 뭔지 하나, 둘. 모음은 세 개야. 모음 세 개거든. 세 개 적어놓고. 그러면 3P2가 들어가는 경우야. 3P2 들어가는 경우지. 그런데 C하고 T 바뀔 수 있지. 자리 곱하기 2. 한마디로 3P2가 두 개라는 소리잖아. C하고 T가 바뀌면. 자, 이게 안의 경우 수야. 그럼 이거 하나로 묶었잖아. 그럼 전체로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나머지 세 개가 이렇게 오겠지. 그죠? 그러면 얘들은 뭐야? 얘들의 경우에는 3팩이 되겠지. 아니지. 3팩이 아니라 전체니까. 전체 하면 4팩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뭐다?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얘랑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로 정의를 할 때 뭘 한다? 아, 합의 법칙인가? 곱의 법칙인가? 순열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너무 쉬워. 구분만 하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곱하고 더하고 순열 쓰면 P 쓰면 되고 조합 쓰면 C 쓰면 되니까 궁합계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 유형 6번 적어도는 6건을 생각하면 돼. 이거 집합에서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 돼. 알고 있나? 그래서 여기 전체 집합을 6으로 합니다. 집합 A가 있어. 그럼 요 나머지 요 바깥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A의 C라고 한다. 여집합이라. 무엇의? A의 여집합이라. 그러면 A의 여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A를 구해서 U에서 빼면 돼. 아니, 이 말은 A, C는 U 빼기 A야. 이런 느낌. 간단하게 도시가 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하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선생님 A, C 바로 구하면 안 됩니까? 아, 구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27번 그래서 보자. 자, 7장의 카드 중에 3장을 뽑아 일렬로 나열. 이거는 뭐지? 그냥 하면 되지. 7, 2, 3이죠. 끝이야 그냥. 적어도 하나는 모음이 적힌 카드. 여기 있죠. 적어도 하나 모음이 적힌 카드가 놓이도. 적어도 하나 모음이니까 뭘 하냐면 자음이 적힌 카드만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뭘 구하냐? 자음만은 구하는 거야. 그럼 자음이 뭐야? A, B, C, D, F, G죠. 아, A는 모음이다. 야. 자음. B, C, D, F, G죠. 여기서 몇 장을 뽑아놔야 한다? 3장을 뽑는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된다. 5, P, 3이 된다. 여집합이라 했지. 얘가 전체고 얘가 전체 집합이고 얘가 자음만이. 그래서 얘를 빼면 적어도 하나는 모음이 되는 거야. 요 시스템이야. 따라서 7P3 빼기 5P3이 되는 거야. 7, 6, 5, 7P3 빼기 5, 4, 3이 자, 그 다음 28번 5개의 숫자가 있다 그죠? 5장 카드 1렬 나올 때 홀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2개는 서로 이웃이래. 자, 이런 거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해를 해야 돼. 홀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2개는 서로 이웃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니까 3개도 이웃할 수 있다 이거. 홀수가 총 3개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를 판단해라? 6건으로 판단해라 라고 했지. 뭐를 찾는다? 홀수가 서로 이웃 안 하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사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럼 홀수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아까 배웠지? 뭐부터 넣어야 돼? 짝수 2개 넣고 홀수 사이에 넣으면 되겠지. 하나 짝짝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홀 넣는 거 아까 했지? 홀이야.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짝수 먼저 놔야지. 2팩. 그 다음에 사이에 홀수 넣는 거지. 3개의 자리에 3개의 홀수를 넣는다. 따라서 2 곱하기 3팩. 이렇게 된다. 12. 전체. 이게 이거거든. 그러면 전체는 수에서 뭐다? 얘를 뺀다. 여기 답이죠. 그럼 전체 5팩 빼기 12가 돼. 100 곱하기 3팩. 이렇게. 답은 네가 내보고 나중에 답제하고 맞춰봐. 한수는 네가 해야지. 마지막이 29번. 일렬로 놓여있는 7개의 똑같은 의자에 학생 2명이 앉는데 똑같은 의자다 그죠? 체크해놓고 느낌 온다 그지? 학생 2명이 앉는데 두 학생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다 그지? 그럼 빈 의자가 2개, 3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뭐 찾으면 된다? 빈 의자가 하나도 없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뭘 찾는다? 빈 의자가 없는 경우를 어디서 빼? 전체에서 빼면 되겠다. 그럼 전체는 뭐야? 학생 2명이 앉잖아. 7개에서 7자리가 있는데 거기 2명 앉는 거니까 7P2 빼기 빈 의자가 없는 경우는 학생 하나 묶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학생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 하고 같이 맞죠? 그럼 7개에서 서로 이웃 2자리니까 총 몇 자리 되지?
그래야 되겠다. 여기서 학 1, 학 2 이렇게 묶이지. 그럼 총 몇 몇이야? 총 6개죠. 6가에다가 학생 바뀔 수 있는 수 곱하기 2 이렇게 곱하기 12. 따라서 7p는 7 곱하기 6에다 플러스 빼기 12 이렇게. 응용되는 부분을 이런 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 응용되고 있죠 지금. 전체식을 잘 적어야 돼. 전체식을. 이거보다 원래 좀 더 복잡하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기초부터 똑바로 해놔야 돼. 그냥 탁 하면 탁 나와야 돼. 통수 딱 때리면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순열 30번. 서로 다른 6개의 알파벳을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줄 거야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 있어. 한쪽 끝에 적어도 그러면 한쪽 끝 5월 부쪽 끝 이 말이잖아. 맞죠? 그 말은 양쪽에 모음이 뭘 구하면 돼? 자음이 안 오는 경우 구하는 거죠. 자음이 안 오면 뭐가 해야 돼? 모음이 오는 경우. 요렇게 해석을 먼저 하셔야 돼.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묻는 말을 해. 묻는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전체 빼기 양끝 모음이 얼마다? 576이다. 라는 본식이 만들어진다. 자, 16개의 알파 일렬 나열이지. 뭐야? 6팩이죠. 그래서 얘는 6팩이야. 빼기 양끝 뭐야? 모음이 n개 아이가? 모음을 자 여기는 자음의 개수를 구하는데 모음을 n이라고 놔야 된다. 알겠냐? 그래서 양끝 모음이 오는 경우 어떻게 했어? np 2 선택하고 NP이죠. 서로 다른 n개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6개였잖아. 2개 선택하면 총 4개가 남지. 그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문자 배라는 4팩 얘가 뭐다? 576이다. 끝났습니다. 이 메인식이야. 메인식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죠. 6팩 빼기. 자, n2는 의미가 뭐라 했어? n에서 n하고 그 다음 수 1차이 나는 다음 수를 곱이라고 했지. 2번만 하면 된다 했지. n하고 n-1만 곱하면 된다 했지. 그 다음 4팩은 4팩 곱하면 된다 했지. 4팩은 24잖아. 그냥 24 바로 적읍시다. 빼기 576 이렇게 나옵니다. 2차 방정식 풀어야 돼. 6팩은 이제 약분을 해야 되겠지. 24 약분 되겠지. 6을 54 6, 6 곱하면 6, 4, 24 이렇게 하면 되지. 얘는 4로 또 나누면 돼. 얘는 4, 28, 4, 4, 16 곱하기 4. 그럼 요렇게 나오거든. 6, 24, 6, 4. 그럼 얘는 6, 5, 4, 3, 2, 1. 한 다음에 2까지만 하자. 1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약분해. 6, 6, 6. 약분하고 4, 4 약분해. 이렇게. 알니? 그러면 남는 거 5, 3이죠. 5, 2, 10에 30이지. 빼기 6, 4, 24 다 떨어졌지. n제곱, 나 플러스 n 다 떨어졌지. 24 다 떨어졌고 얘는 24 남지.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자. 그지? 마이너스 n. 얘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n은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는 없죠. 얘는. 자, 얘가 뭐라고 했어? 모음이라 했어. 모음의 개수야. 따라서 자음은 전체에서 모음을 빼야 되지. 자음의 개수. 지금은 3, 3이라서 티가 안 나지만 모음을 n으로 놔야 돼. 왜? 이게 포인트야. 양끝 모음의 경우 요거를 n으로 놔야 돼. 이걸 뭐로 놔야 된다? 모음이야. 얘를 모음을 n으로 놓는 이유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 꼭 체크하셔야 되고.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좀 쌤이 적응한 것 같아서 좀 진도를 좀 빨리 또 뺐습니다. 앞에 살살 나갔을 때 좀 잘 했으면은 요거는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또 복습할 때 앞에 것도 버리지 말고 앞에 것도 또 빠르게 복습하면서 계속 반복 학습하십시오. 반복 학습 중요하다. 반복 학습하는 게. 그래서 나머지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면은 이제 순열이 끝나. 순열 조합 어렵대. 지금 여기 문제 쉽게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기초를 쌤이 말하는 기초를 계속 머릿속에 새겨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만들어집니다.